최근에는 그런 행동은 안 한 거네요. 확인해보니까 CCTV 상으로는 동일한 인물로 좀 보여지고 있어요. 동일 인물이에요? 예. 굳이 커피숍을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갔다면서요? 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사업가 신신당부의 신유거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신당부의 질문요정 이가은입니다. 만약에 가은 씨 네. 그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갑자기 하이가 실종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분이 나타나면은 너무 민망하고 좀 마음속으로 되게 불안하면서 겉으로는 그냥 못 본 척. 그럴 것 같아요. 지금부터 보는 게 아니고 네. 이게 2019년에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 전에 또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가은 씨한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본 거거든요. 네.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도 전인데도 막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나. 뭔가 사연이 있는 거 같잖아요, 이 사람이. 네네네. 근데 하체를 자주 노출하는 이 남성, 정체가 뭐고 네. 이 남성에게 어떤 처벌이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궁금합니다. 그죠? 예, 우선 뭐 사실관계를 간단히 보면 그 2001년 3월 18일 얼마 안 됐죠. 밤 네. 11시경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한 커피 전문점에 하얀 바람막이를 입은 한 남성이 들어와서 음료를 주문했어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엉덩이만 겨우 가려질 정도로 그런 하이를 아주 짧은 하이를 입고 아이고. 음료를 주문하고 이제 마시고 나갔는데 뭐 그런 특이한 행동을 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게 CCTV를 잘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이 2019년 7월 달에 충북 충주의 한 커피숍에서 이와 비싼 일로 인해서 놀라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네. 그때는 어떠냐면 그때 일명 티 팬티남으로 불렸었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티 팬티는 아니었고 네. 짧은 가죽 핫팬츠였어요. 핫팬츠. 당시 그때 경찰들이 이제 공연난이나 뭐 업무방해죄 다 검토했지만 이제 마땅히 할 만한 게 없으니까 그냥 경범죄 처벌법상 과다 노출 혐의에서 즉거 심판이 넘겨졌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인가 하고 또 봤더니 확인해 보니까 CCTV 상으로는 동일한 인물로 지금 보여지고 있어요. 동일 인물이에요? 예.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궁금한 이야기 Y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그때 명문대 자기가 명문대도 나오고 회사도 이제 다니다가 그만 잘리고 사기도 당하고 자영업 하는데 그거 매일 적자 보고 있어서 사회 불만이 많아서 그걸 표출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회 그렇게 불만이 많아서 다른 방법으로 표출할 방법이 없었다. 이러면서 네. 이렇게 인터뷰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회의 불만을 그렇게 표출하신 그러니까 거네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소극적인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긴 하긴 한데 네. 뭐 누굴 뭐 때려 부시거나 뭐 이렇게 누굴 뭐 다치거나 이러진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러면은 그분이 그때도 이제 그런 일을 했으면 뭐 처벌을 받거나 뭐 이런 상황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 2019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한 게 한 7년 정도 됐더라고요. 7년 전에 전부터 이 이런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던 거예요. 계획적이었구나. 근데 네. 그전에는 좀 약간 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니까 처벌된 걸 보니까 2012년, 2014년, 네. 2015년이 있었는데 뭐 왜 이렇게 커피숍을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다 장소가 커피숍이에요. 이제 업적 여성 손님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아니면 망사 팬티에다가 네. 뭐 남성 성기 모형을 넣거나 네네네. 막 이러면서 막 화장실 돌아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공연음란죄로 해서 네.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더라고요. 벌금형 예. 어느 정도예요? 다는 모르겠지만 한 네. 번은 400만 원을 받았더라고요. 저는 경범죄라고 생각해서 예.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줄 물론 경범죄는 그렇게 한데 네. 그때는 경범죄를 본 건 아니에요. 원래 그 경범죄 같은 경우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밖에 못 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는 형법상의 공연음란죄였기 때문에 벌금 400만 원이 나왔던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건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봤더니 네. 전문가들 의견은 뭐냐면 이 사람이 이성 복장 도착증 뭐 쉽게 설명하면 이성의 복장을 착용함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는 이런 진단을 내렸었죠. 근데 7년 전에는 이제 그랬던 거잖아요. 네네. 근데 최근에는 그런 행동은 안 한 거네요. 이 사람이 좀 처벌을 받으면서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네, 내가 이렇게 약간 뭔가 드러내는 행위를 하면 처벌받으니까 그냥 옷만 짧게 입고 가만히 있어야지. 이렇게 전략을 바꿨던 것 같아요. 그게 2019년부터예요. 2019년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다른 걸 할 수 없어서 그냥 직계 심판을 넘겼다. 네. 뭐 직계 심판을 넘기더라도 이 사람이 그 후에 뭐 정의재판을 청구해 다퉜는지 여부는 잘 모르겠지만 네. 하여튼 그때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서 그냥 과다 노출로 해서 직계 심판을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가죽 소재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예. 그럼 뭐 속옷이라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뭐 애매한 그렇죠. 그 거네요. 당시에 그래서 처음엔 팬티 아니냐 했는데 팬티는 네. 아니고 약간 그 핫팬츠를 약간 그 사람이 이렇게 좀 수선했더라고요. 뒤에서 보면 마치 티팬티를 입은 것처럼. 본인이 그러니까 엉덩이가 진짜. 좀 많이 드러나는.
애매해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나는 이 핫팬츠를 입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저는 근데 이렇게 과거 전력이 있을 때 이런 주장을 하면 좀 덜 먹히는 법은 혹시 없는지 궁금해요. 물론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네. 좀 덜 믿어주죠. 네,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근데 네. 그때랑 지금 달라진 게 뭐냐면 그때는 막 안에다 성기 모형도 넣고 네네네. 다른 행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건 그래 공연음란죄를 처벌할 수 있었는데 그쵸. 아무 짓도 안 해요. 그냥 커피 주문해서 마시고 그냥 나갔어요. 그러니까 애매해요. 와서 무슨 예를 들면 전에처럼 무슨 뭐 자위하는 행위를 했다거나 이러면은 공연음란죄가 될 수 있겠는데 네. 그냥 커피 주문해서 마시고 나갔다. 다만 옷이 좀 짧았을 뿐이다. 굳이 커피숍을 그렇게 몇 년 전부터 계속 갔다면서요. 예. 커피숍에 좀 보통 여자들이 그치. 많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네. 뭔가 좀 추리를 보여주고 했어요. 싶었던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커피숍은 남자도 물론 있지만 여자가 여성님들이 좀 더 더 많잖아요. 네. 그다음 또 젊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 그렇네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냐 이렇게 추측은 가능해요. 그쵸. 그럴 수 있을 것 예, 같아요. 예. 네, 그러면 이번 사건에서는 이게 애매한 지점도 많고, 예예예. 그리고 딱 떨어지는 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래서 그럴 지금 때는 사실은 어떻게 전문가들의 처벌해요? 의견이 좀 네. 분분해요. 이거 처벌할 게 뭐 있냐 사실상. 그러니까요. 우선 검토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자꾸 이렇게 커피숍을 돌아다니고 그러면 커피숍 영업 방해하는 거 아니냐.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는데. 업무방해죄로 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게 또 안 돼요. 왜요? 왜 업무 방해죄가 되려면 그 방법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허위 사실, 저기서 무슨 뭐 벌레가 나와요라든가 뭔가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거짓말로 이렇게 막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속이거나 네. 아니면 막 와서 행동을 하면서 막 못 들어가게 막거나 그러니까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만 성립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복장만 그래서 그냥 와서 조용히 주문하고 그냥 마시고 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위계 위력, 그다음에 뭐 허위 사실 유포 이런 게 행동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게요. 그래서 업무방해죄는 안 될 거다. 근데 외국에서 보면은 어떤 식당 들어갈 때 막 예. 자켓 안 입으면 못 들어가는 곳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뭔가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고급 식당 같은 경우에 네. 커피숍을 그렇게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쵸. 주인이 뭐 그렇게 정할 수는 있겠죠. 우리는 네. 이렇게 아니면 못 들어옵니다. 요즘 네. 뭐 노키즈존 맞아, 같은 거 맞아, 설정한 맞아. 것처럼 네. 우리는 정장 차림만 받습니다 하면 어쩔 수는 없겠죠. 근데 네. 이제 일반적으로 커피숍은 그렇지 않으니까. 또 한 가지가 이제 전에도 이제 처벌했던 게 이제 공연 음란죄로 처벌했다고 네. 했잖아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리 또는 과료로 정해져 있긴 해요. 네. 근데 이 법원이 공연 음란에서의 음란 행위란 그럼 도대체 뭐냐? 그쵸. 이걸 한번 판시한 게 있는데 어떻게 됐냐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함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침을 해하는 경우 이 경우만 음란행위인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불쾌감이나 뭐 그냥 부끄럽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적 수치까지 주는 거냐는 좀 애매하다고요. 그쵸. 약간 솔직히 이제 여자들도 되게 짧은 거 많이 입고 요즘에 노출하는 옷이 되게 예쁘게 잘 만드는 것도 되게 많아요. 그쵸. 근데 이게 근데 굳이 그게 이제 남자가 네. 입어서 약간 좀 그래 보였은 것 같긴 하긴 한데 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정확하게 공연음란죄에서 말하는 음란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긴 또 어려워요. 보통은 공연음란죄 같은 경우에는 알몸에다가 성기를 노출한 경우 보통 이런 경우에 많이 좀 그래서 보통 말하는 과발이면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기차나 버스에서 네. 성기를 드러내고 뭐 자유행위를 한다든가 아. 이런 것들은 보통 공연음란죄가 성립을 한다고요. 근데 단순히 짧은 옷을 입었다. 이거는 공연음란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쵸. 남은 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네.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 노출이냐. 이것도 너무 애매한 그래서 지금 것 같아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경범죄처벌법에는 과다 노출과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 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 이렇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했다. 근데 뭐 완전히 뭐 예를 들면 옷을 입지 않아서 엉덩이나 성이 노출했다면 당연히 해당될 수 있겠는데 네. 지금처럼 일부 노출된 거예요. 반만 노출했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어느 정도까지 노출해야 과다 네. 노출이고 뭐 어느 정도까지면 과다 노출이 아니냐 기준이 좀 애매하단 말이에요. 애매하죠.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드러내는 정도가 돼야 그렇게 되는 게 아니냐라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대체적으로는 과다 노출도 조금 적용하기가 어렵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 따져보면 사실은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분 나쁘고 불쾌하고 찝찝하고 막 이런 기분 들게 쓸 수 있는데
이거를 형사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현재는 없는 게 아니냐. 그쵸. 사실 이건 좀 인식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뭐 몇십 년 전에는 뭐 미니스커트도 막 맞아요. 엄청 이슈였잖아요. 근데 물론 제가 그 남자분이 자유를 표현했다고 말하기 좀 애매하지만 좀 그런 인식적인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 기준이라는 게 다 달라요. 시대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한테는 뭐 불쾌함을 주는 행동이지만 어느 사람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은 그냥 예를 들면 국민들 스스로가 아유 그 행동은 좀 아닌 것 같아요라고 의견을 표출해서 자연스럽게 그런 행동들을 없게 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개개의 행위에 대해서 국가가 너무나 개입해가지고 야 이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거죠. 네. 아 이건 잘못된 행동이니까 처벌하겠어. 이거면 사실은 예전에 군부독재 시절에 했던 거랑 다를 바가 없다고 그쵸. 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준이 애매한 상태에서 어디까지가 과다 노출이냐,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행위냐, 애매한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이건 처벌한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자유를 심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단순히 지금은 이 옷에 관한 문제지만 모든 다른 행위에 대해서 예를 들면 딱 어느 일부가 난 그 행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그걸 다 처벌할 거냔 말이죠. 그렇죠. 그건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토론 과정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될 문제라는 거예요. 개인의 어떤 자유와 관련된 문제는 국가 최소한으로 개입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런 부분은 에티켓의 문제가 아닐까 그렇죠. 생각해봅니다. 서로 간에 배려해야 될 문제인 거고, 그렇지 이거를 뭐 국가가 개입해가지고 하지 말아라, 해라, 맞아요. 나 처벌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과도한 개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과도한 노출까지 국가가 개입하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